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팁을 전달하는 필궁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브로커를 좀 얘기하거나 아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매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하지만 구매를 해서 이제 렌탈을 해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이제 세입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직접 해서 관리를 본인이 이제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를 못하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대행을 맡길 경우에는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관리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직접 본인이 리드하에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필리핀 콘도를 투자하신 분들이 중개인 없이 남의 도움 없이 월세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월세 계약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무료 다운로드 되는 주소를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링크 하셔서 다운받아서 본 영상을 보시면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를 어떻게 기입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받는지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또 임대 기간 중에 이제 저희가 그 집주인이 유닛에 방문해야 되는 부분도 그 안에 명시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유닛을 이제 임대했을 경우에 안에 그 인벤토리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별도 주의사항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사용하는 월세 계약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콘도 유닛 계약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 계약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뭐 이름, 임대인이라든지 임차인 이름 적고 다양한 이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번호가 1번부터 쭉 내려가 보시면 20번 이상 돼요. 24번까지 25번, 27번까지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구매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임대할 경우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그러니까 브로커라든지 필리핀 사람들한테 기대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직접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 세입자를 찾아가지고 저희 유닛을 세입자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약서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이 계약서를 수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정을 하려면 1번부터 2번까지 항목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번에는 그 항목에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다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건 뭐? 네, 구글 번역기, 뭐 팝하고 번역기. 그 번역기로 그냥 번역하시면 거의 80% 정도는 맞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한글 선명은 제가 이제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기를 돌려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이 좀 이상하지만 알아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제가 편안하게 여기 영문 중에서 임대인의 이름이라고 적혀져 있죠. 임대인의 이름이라는 부분에 한국 사람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적으시고 블라블라 영어로 나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부에서 거주하는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를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 주소를 여기 요 파란 부분에다 넣으시게 되면 되고요. 밑에 여기 레쏘가 이제 임대인이에요. 레시가 임차인이고, 그래서 임차인의 이름을 요 부분에 남겨주시면 돼요. 파란색 부분에. 그리고 쭉쭉쭉 쓰시고 이제 콘도 유닛에 대한 그런 정보를 디테일하게 적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스튜디오 타입이고 몇 스퀘어 미터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밑에 가시게 되면 여기 똑같이 적혀 있죠. 임대인의 이름, 법정 연령,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 주소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레쏘라는 부분이 이제 임대인이고, 밑에 이제 임차인에 대한 이름을 적어주고, 그건 이제 어느 나라 국적이다. 이 부분이 지금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는, 중국이면 뭐 차이니스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부분 해서 그 내셔널리티를 기입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레쏘 이제 임대인의 주차장을 제외, 주차장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제 기입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주차장이 있으면 여기 주차장이 포함됐다고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유닛, 지금 임대하는 유닛 번호하고 그 타워 어디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유닛에 대한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표시해 놓아 있는 여기 파란색 부분, 이 부분만 적어주시고, 유닛에 대한 여기 콘도 유닛에 대한 정보, 여기 타입이 뭐 투베드룸이면 투베드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유닛이 뭐 50 스퀘어 미터, 여기다 50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한국에서도 계약서 쓰실 때 이름은 적잖아. 이름하고 주소 적잖아요. 필리핀도 똑같아요. 나머지 그 다른 설명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적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카피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여기 기간하고 납입 정보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어로 써있는 이 부분을 구글 번역기로 그냥 돌려서 아래다 놓은 거라서 번역이 거의 정확하진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 보시게 되면은 한글로 된 걸 보시게 되면 레쏘는 임대인이고 레시는 이제 임차인이죠. 6개월의 기간 동안 6개월 돼 있는데 이 기간을 이제 변경하고 싶으시면 위쪽에 여기 6months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유닛 주소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고 22 스퀘어미터의 스튜디오용 타입입니다. 여기도 바꿔주실 거면 면적 바꿔주시고 원베드루면 원베드, 투베드면 투베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임대 기간이 2021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이 기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에이프릴 1일부터 세프템버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통화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달러로 할 거면 여기 그냥 달러라고 바꾸면 되겠죠. 밑에 보시게 되면 매월 1일에 1만 페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1일날 선납을 받는 거죠. 4월 1일부터 4월 30일은 먼저 선납으로 받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다시 설명이 있으니까 일단 임대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 임대 기간 6개월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그걸 포괄하는 그걸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날짜의 사전의 수표, 여기서 이제 책이라고 말하죠. 책을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아셔야 되는 게 필리핀에서는 현금 거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책으로 거래를 합니다. 책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책으로 본인이 거기다 날짜 적고 그래서 지금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이라는 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책을 받게 되면 그 날짜 이후만 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5월달 거 6월달 거 받았다고 해도 5월 1일이나 6월 1일이 되지 않으면 그 책을 은행에서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미리 받게 되면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책 받으시면 90% 이상은 안전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계좌를 닫게 되면은 저희가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번 정도 바운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책을 내가 이슈를 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받았잖아요. 은행에 가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서 제가 그 돈을 못 찾으면 은행에서 그게 1회 바운스가 되는 거예요. 바운스 된 이력도 3회 이상 되면 그 법으로 갔을 경우에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운스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 은행 바운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받으면 좀 괜찮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책으로 PDC라 그럽니다. PDC 책으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으시게 되면 되고요. 또 이 계약 체결 시 레시 여기 임차인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에 하는 그 1개월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납한다. 그런 내용을 여기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요 다음 장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소 적고 금액 적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이제 한 달치 선불 내고 뒷빠진 뒤쪽에 있으니까 한 달치 선불 내고 매달 책으로 돈을 납부하는 경우,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책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완납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같은 내용인데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같은 기간의 유닛 정보 있고 똑같은 스튜디오 유닛을 임대합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8개월로 작성을 했습니다. 8개월로 했을 경우에 다 똑같은데 밑에 이제 디테일하게 8개월의 임대료 지금 10,000페소씩 되니까 곱하기 8하면 80,000페소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만약에 한 1년이면 12개월로 해가지고 12,000페소가 되겠죠. 그리고 관리비까지 이제 포함할 수도 있고 관리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직접 세입자가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주인이 미리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는 경우로 해서 하는 거고요. 빼서 할 수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는 거와 빼는 거와의 차이는 뺐을 경우에는 세입자를 찾을 때 더 금액이 좀 싸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죠. 하지만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세입자가 내고 안 내고 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집주인이 다 내는 경우, 아니면 집주인이 1년치를 이렇게 선납해서 한 번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3%인가 5%인가 그 비용을 콘도에서 좀 차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그냥 한 번에 내는 경우도 있어서 세입자를 찾을 때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한 달치 임대료에 곱하기 2, 두 달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보증금 2달치, 그래서 20,000페소 합계 하시게 되면 116,000페소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요 비용을 한 번에 이제 책으로 받아서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필리핀에서는
달달이 거의 대부분 내는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1년치를 낼 경우에 좀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빌라에 간다. 빌라에 가는데 거기 임대료가 2만 페소다. 2만 페소면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죠. 그 부분을 이제 세입자가 나는 한 번에 내겠다. 그러니까 2만을 19,000 페소에 해줘라. 18,000 페소에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25,000에서 5만원 정도를 이제 차감해서 한 번에 내는 경우도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돈 내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일시불로 주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일시불을 내지만 할인은 없이, 왜냐면 비용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낮아졌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걸로 했고요. 여기 아비다 리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비다 리알라 콘도 업체에서 대행해주는 리싱 업체에서 맡기게 되면 거기는 1년 단위로 밖에 안 받아요. 뭐 몇 달치 끊는 게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주면 12개월에 한 달치를 커미션으로 주고 11개월치를 그냥 한 번에 받는 그런 체계로 돼 있고, 거기서는 무조건 또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관리비를 빼야지 돈을 좀 적게 나가는데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달치를 차감하고 있다는 부분, 대행해주는 그 콘도 회사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2번 항목이죠. 위에 설명하고 1번째 항목, 여기 이제 보증금에 관련된 겁니다. 보증금. 지금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2만 페소 사전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카페에서 쓰시면 되죠. 거의 2달치 쓰니까 나중에 이게 막 4만 페소면은 폴티 다우전 페소로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고, 요 부분만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또 이거 이자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자가 이제 없다는 뭐 그런 내용 별로 카피해서 쓰시면 되고요. 대신 단 그 임차인이 손상, 뭐 파손, 콘도 수리나 파손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이거를 공제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공과금 같은 경우에 뭐 전기, 케이블, 인터넷 및 이런 부분이 이제 공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 금액만 바꾸시면 되겠죠. 디파짓 금액이 얼마고 한 달 안에 돌려준다. 이거를 이제 2달로 하는 데도 있어요. 거의 일반적으로는 한 달 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 이런 정도 부분만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보증금하고 이제 몰수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게 몰수라는 표현이 좀 단어가 좀 세지만 계약서 안에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forfeited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로 이제 몰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제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이게 실제 우리 계약한 기간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2번 위에 지금 언급했던 이 디파짓이죠. 2번 항목이 2만 페소. 2번 항급에 언급된 임대료는 자동으로 몰수가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중간에 파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중간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들어왔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가게 될 경우에 뭐 주인하고 잘 얘기가 되면 뒤에 좀 나오겠지만 그런 조항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뭐 반환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조항들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조항은 기본적으로는 다 안 주는 걸로 알고 이렇게 있게 돼 있죠. 하지만 이제 계약서에 잘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을 활용해서 나중에 이제 세입자분들도 그 돈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3번 항목부터는 수정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1번 항목하고 2번 항목 거기까지만 어느 정도 좀 중간에 좀 수정할 내용이 있고, 그 뒤에서부터는 저기 뒤쪽에 한 번 정도 있어요.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내용 빼고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알면 그냥 끝난 거예요. 뒷부분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쓰시고 이런 내용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요 계약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콘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민방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세입자가 없지만 해외에서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라든지 필리핀으로 많이 사람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임대를 하실 거예요. 이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민방이든 페이스북에서도 쉽게 세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내용을 하시게 되면 한 달치 그 비용을 브로커라든지 그런 업체한테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어렵죠. 막상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계신다는 가정 하에 해야겠죠. 만약에 필리핀에 안 계실 경우에는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관리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경우가 이제 아니면 이제 직접 본인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접 스스로 세입자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금 빠르게 어떤 내용이 대충 들어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보시게 되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여기서 명시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임대료를 날짜에 맞춰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집주인이 납부한 기간에 임대료를 못 받게 됐을 경우에는 이걸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적혀있는 항목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닛 내부 이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하고 함께 와서 유닛의 내부를 이제
봤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상태가 양호하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유닛의 상태와 관련하여 집주인은 뭐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 심플하게 있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5번 항목. 자, 6번 항목이 이제 인벤토리인데 여기는 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임대 건물의 가구 및 가전제품의 양호한 가전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다. 수령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항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장비가 아니라 이제 그 아이템들은 그 면전에서 만나서 만들어진다. 만나가지고 당일날 세입자한테 그 키를 주거나 이제 그 콘도에 들어가게 되면 무브인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그런 거를 오피스랑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당일날 이제 아이템이 어떤 거 있는지 보여주면서 그거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 항목도 제가 잠시 아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제 끝나면 일반적인 그 마모 이런 건 괜찮지만 망가지거나 그럴 때는 좋은 상태로 하여튼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뭐 전기, 수도, 전화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 6번 항목에 적혀 있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내용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닛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fully furnished로 해가지고 안에 어떻게 다 인테리어가 되고 가전제품이라든지 다 있다면 에어컨, 냉장고 모든 게 다 있다면 이런 부분은 사진으로도 여러분들이 찍어 놓으셔야 되고 이건 세입자한테 줄 거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Annex A라 그래가지고 첨부되는 파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플레이트가 있다. 플레이트가 있고 숫자는 2개가 있다. 그리고 서빙 플레이트로 또 있다. 이건 이제 플레인이라고 위드 디자인은 약간 컬러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뭐 스몰 보울이 2개가 있다. 그리고 뭐 뒤집개가 1개가 있다. 뭐 칼은 몇 개고 국자는 몇 개고 칼가리가 있고 감자 깎는 칼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스푼은 몇 개고 가위도 있고 리스트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항목적으로 이제 여러분 나열하시게 되면 그 개수는 꽤 많아지겠죠. 그래서 거의 컨디션은 어떻게 되고 이게 첨부돼서 이거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랑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첨부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걸 계약서에서 보시게 되면 계약서가 여기 있죠. 지금 보면 이런 계약서 쭉쭉쭉 내리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제가 5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6번, 7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쭉 뒤로 내리시게 되면 계약서 이제 사인하고 그리고 Annex A 해서 내 유닛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여기다 적혀 있는 겁니다. 적혀 있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레시하고 레소,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여기다 사인을 해야겠죠. 사인은 지금 요 품목이 있는 데다 한번 사인을 하나 받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편하고요. 나중에 또 세입자가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테이블로 사인을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계약서하고 또 계약서 하실 때는 전 페이지에 다 사인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또 다음에 이제 개조나 변경 이건 쉽습니다. 그냥 서면 동의 없이 임대된 건물에 변경, 개조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뭐 유해 물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게 8번, 9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10번하고 이제 11번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불법 약물이라든지 뭐 매춘이라든지 뭐 이런 기차 범죄 행위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 또는 게스트에 의해서 발생한 유닛의 가구, 비품 및 제품의 손상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런 비용을 집주인한테 지불해야 된다.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다 금지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12번, 13번 보게 되면 스티커를 뭐 붙이지 않는다.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아까 제가 하나 바꿀 수 있다는 게 여기였어요. 지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베드룸이면 뭐 4명, 뭐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요런 항목만 수정을 하시면 돼요. 부분에 요 부분에 2를 4나 5로 바꾸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다 금지 행위고요. 14번, 15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뭐 전대, 양도 양도가 3번 들어가 있네요. 번역되다 보니까 모기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계약이 종료가 된다.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뭐 종료가 된다. 그리고 임대료하고 뭐 보증금은 환불받을 수 없다.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뭐 지방 정부 뭐 그 규칙 규정을 뭐 지킨다. 이런 내용 넘어가고요. 16번, 17번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위임받은 대리인이 입회하에서 합리적인 시간에 검사할 수 있다는 거야. 연락해가지고 그 콘도 유닛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한 2년 정도 했으면 중간에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가서 우리가 미리 연락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이제 허용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임대 기간의 마지막 달,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또 다른 세입자를 놔야 되니까 예비 그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거를 허락한다. 그런 내용이 17번 안하고 16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6번은 소음, 17번은 유닛을 방문해서 예비 세입자한테 보여줄 수 있거나 중간에 유닛을 좀 점검하는 걸 할 수 있다. 물론 예약을 잡아야 됩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이죠. 위생하고 뭐 위험, 뭐 누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를 한다. 근데 막 물 쪽인 이 되게 중요하죠. 누수 이런 거 중요한데 이런 좀 치명적인 이런 결함이 있거나 그러면 임대인한테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된다. 바로 알려줘야 된다. 왜 그러면 이거 안 알려줬을 때 그런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이런 조항이 없게 되면은 그런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애완동물은 콘도에서는 거의 안 돼요. 되는 콘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애완동물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하고 이제 20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세입자를 찾아서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이제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 트랍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이물질이나 나오고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싱크대 안쪽에 그리스 트랍이라 가지고 중간에 찌꺼기가 걸러지는 그런 트랍이 있어요. 그냥 찌꺼기를 걸러주는. 근데 거기 안에 굉장히 더럽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쓰면 계속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 에어컨하고 이거는 청소를 하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겠다. 이 얘기는 본인이 들어올 때 깨끗한 에어컨과 이 그리스 트랩 같은 경우가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줬으니 그 부분을 청소해주고 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침구를 줬으면 침구류도 일단 세탁을 해서 저희한테 줘야겠죠. 저희가 깨끗하게 준 경우니까. 이건 제가 그렇게 하는 경우고, 일반적인 또 사람들은 그냥 들어왔다가 집주인이 다 청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별 이상 없이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항목이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방문자, 세입자가 아니라 그 방문하는 그 손님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 나중에 뭐 사망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 항목도 좀 중요한 항목이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조항을 알고 계시면 대처하기가 좀 편하겠죠. 이게 없이 그러면 괜히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고, 21번 같은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면 하루 정도 후에는 이제 집주인이 그 임대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뭐 한 달 전에 통지를 한다. 양도를 원할 경우에 레소에게, 양도가 아니죠.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뭐 통지해야 된다.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 위반에 대한 지불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그냥 의무 조항이에요. 솔직히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겠죠. 거의 한 달 전엔 서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하지만 조항적으로는 그냥 계약서상에 그냥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합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24번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설명했던 내용과 연관을 되는 건데요. 본 계약을 종료하려는 의도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서 얘기해서 종료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임차인이 만료일 전에 계약을 이제 종료할 경우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달치에 해당하는 그 벌금으로 지불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6개월 남아놓고 이제 이사를 가거나 딴 어떠한 이유든 해서 이동할 경우에는 한 달치의 금액을 저희가 차감하고 그 사용하지 않은 임대료는 환불한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1년치 했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이런 내용 조항을 보고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대신 법적인 분쟁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이런 조건으로 서로 얘기해서 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조항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임대인이 될 거면 뭐 서로 이해할 만한 조건이면 한 달 정도는 차감하고 뭐 돌려줄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대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는 좀 많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조항은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25번에서 27번. 일반적인 그런 분쟁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카피앤페이스트로 거의 모든 계약서에 거의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니까 뒷부분은 한 번씩 내용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브로커를 좀 얘기하거나 아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매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하지만 구매를 해서 이제 렌탈을 해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이제 세입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직접 해서 관리를 본인이 이제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관리를 못하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대행을 맡길 경우에는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관리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직접 본인이 리드하에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 월세 계약서를 임대인이 직접 작성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꼭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궁이었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